참 좋은 세상이야. 뭐든 스마트하단 말이야. 나만 스마트하지 않아. 왜 이렇게 아날로그적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초에 태어났을 때가 스마트한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 우리를 뭐라 부르는 줄 알아? 선생님 세대를? 디지로그 세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다 겪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렸을 때 보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를 그냥 자연스럽게 쓰잖아. 근데 선생님은 삐삐 세대야. 삐삐부터 다 써봤어 나도. 삐삐를 고등학교 초반부까지 썼었어. 그때 이제 병행해서 썼거든 애들이. 그때는 핸드폰이 아니라 PCS폰이라고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광역망이나 이런 게 조금 핸드폰보다는 적어가지고 음질이나 이런 게 좀 좋지는 않았어. 그래도 그게 저렴해가지고 많이 썼거든. 그래서 그걸로 하다 보니까 삐삐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무조건 스마트폰이잖아. 근데 병원 같은 데서 무조건 삐삐였거든. 그러니까 호출했을 때 애들한테 삐삐삐삐 이게 병원에서도 많이 울리고 그랬었어.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는 수신호처럼 번호로 하면은 애들이 무슨 상황이구나 이렇게 경찰이 무슨 뭐 3구역에 21번 상황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암호화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였거든. 빨리 수술실로 뛰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었어 보면은. 이게 신기한 거야.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쓰니까 그 부분이 낯설지는 않은데 더 스마트하고 아니면 좀 더 편한 부분을 찾을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게 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이해를 하겠더라고. 그 뭐지? 이제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 보면 스마트하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도 어르신들은 많이 힘들어 하잖아. 그치? 배우는 거를. 그러니까 나도 그게 조금씩 체감이 되더라고. 왜냐면 내가 관심이 더 있고 하면은 충분히 나 때는 더 익히고 하는 게 쉬울 텐데 내가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막 조금은 뒤처지는 듯한 이런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 뭐지? 은행 있잖아, 은행. 은행 업무 했을 때 이제는 그냥 인터넷 뱅킹 다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인터넷 뱅킹 한 지 한 5년밖에 안 됐어. 대박이지. 은행 가서요? 예전에는 무조건 다 은행을 갔어 그냥. 그러니까 송금하고 이런 것도 무조건 은행 가서 했었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선생님이 이제는 와이프한테 생활비 보내주고 하면은 은행 가서 직접 그 CD기로 이렇게 보내주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송금 누르고 계좌번호 누르고 막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하더라고. 바꾸라는 얘기를 엄청 들었었어. 근데 귀찮은 거야 가서 바꾸기가. 뭐 받보니 뭐였지? 보안카드 뭐 있어야 되고 막 이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크게 없어도 되잖아. 근데 아직도 선생님 그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하면서도 OTP 카드 그거 써. 근데 전화로 하니까 아 그래? 전화로도 되고. 전화로도 돼? 네. 그래? 전화하면서 OTP 입력하고 해서 신기하네. 별게 다 있네. 그래서 나는 조금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참나. 자 보자. 오늘 수열의 극한 들어갈 건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하고 이제는 차이점이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차이점 누구? 함수의 극한하고 이젠 차이점. 이걸 보자는 얘기지. 가장 큰 차이가 뭐지? 수열이잖아, 수열. 수열은 선생님 뭐라고 했었어? 얘는 수원 수업을 나랑 안 했지. 수열이라는 거는 함수야, 함수. 함수인데 정의역이 다른 거야. 실수해서. 그렇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자연수에서 정의를 때리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 무한대로 가거나 0으로 가는 것도 뭐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얘는 항상 어떻게? 정의역이 1, 2, 3, 4 땡땡땡 가서 무한대.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선으로서 표현이 될 거고 얘는 점으로서 표현이 될 거다. 뭐 이런 차이죠. 되셨죠? 그러다 보니 반대로 생각하면 어차피 정의역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얘네는 뭐? 정의역이니까 이 정의역 차이만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요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는 있다는 얘기야. 요걸 보여주는 걸 좀 이따가 한번 써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네가 이제는 체크를 해놓고서는 정리 다 해놓으셔야 돼. 알겠지? 왔다 친구 왔어.
그럼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무조건 얘를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수열이라는 거는 함수의 극한 쪽에서는 우리가 뭘 많이 다뤘어? 얘가 수렴, 발산하는 부분을 다 고루고루 다뤘는데 수열의 극한 쪽에서는 우리가 좀 더 뭘 많이 다룰 거냐면 이제 수렴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거야. 그러니까 발산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수렴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거예요. 안녕. 되셨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아, 그럼 이 녀석이 뭔가에 수렴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앞서서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어차피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도 큰 차이는 없어요.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할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뭐 나오는 게 뭐겠어? 뭐 무한대분해, 무한대 이런 걸 뭐라 불렀지? 부정형. 그지? 부정형. 정형해지지 않은 거니까. 그럼 0분의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뭔 말인지 갔죠?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실 거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원래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것도 다 나왔잖아. 그래서 무리식도 나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 두 가지의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땐 당연히 뭐였어? 얘가 봤을 때 분자하고 분모에 차수를 차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차수를 차이를 본 건데 어쨌든 뭐야? 누가 더 빨리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얘기를 보는 거였지. 그래서 얘가 분자가 더 큰 경우, 같은 경우, 얘가 작은 경우 이렇게 갔었다. 그럼 분자가 다 크면 당연히 뭐? 뿔마 무한대로 갔었고 얘는 당연히 아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됐었지. 원래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뭐야? 가장 큰 차수로 나눠 번진 다음에 쓰는데 그게 귀찮다 보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였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은 뭐? 0으로 갔었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부분 이 두 가지가 뭐 하는 경우였어? 그렇지. 수렴한다. 이렇게 해놨었지. 되셨나요? 그럼 0분의 0꼴일 때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였어? 인수정리. 요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리미트 함수의 극한으로 우선 설명드리는 거야. x가 뭐 a로 갔더니 얘가 gx분의 fx가 뭐 알파가 나왔다. 얘가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놓자니. 그럼 요 녀석이 예를 들어서 0으로 갔어.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딴 거는 모르겠고 요거에다가 qx 요런 꼴이 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지. 되셨나요? 그럼 수열의 극한에서도 큰 차이점은 없을 거란 얘기야. 됐죠? 그럼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는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함수의 극한으로 그냥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문제 따라가시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럼 수렴하는 녀석을 봤더니 얘가 이렇단 얘기지. 리미트 얘가 n이 뭔가로 갔을 때 그치? 뭔가로 갔을 때 얘는 an이 알파가 됐고 리미트 n이 뭔가로 갔더니 똑같이 갔더니 얘는 bn이 베타가 됐었다. 이렇게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을 때 얘네들은 기본적인 성질이 뭐가 된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줘도 얘네는 항상 성립하더라. 즉 수렴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 얘도 수렴이라는 말이 깔렸을 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도 똑같이 수렴을 할 건데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거 뭐 나누기 했을 때는 뭐 bn이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베타가 0이 아닌 경우. 됐죠? 분모가 0일 수는 없는 거니까. 뭔 말인지 갔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런 성질들을 갖고서는 취급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나? 그럼 우리는 얘를 갖고 이 문제를 풀 건데 항상 주어지는 조건들을 보려면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뭔가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선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좀 전에 봤듯이 알파라고 베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고 하면은 따로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되기 때문에 어찌 됐던 간에 얘네는 각각을 따로따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만 해주시면 돼. 그리고 얘를 봤을 때는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풀이법, 해법 이렇게 쓸까요?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형태 맞추기.
형태 맞춘다는 거는 주어진 조건의 형태로 맞춰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풀이하는 방법이 다들 설명이 달라. 이런저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리미트 n이 뭐 무한대로 갔더니 2n-1에 곱하기 an이 4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얘가 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을 구해주세요.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뭘로 갈까? n의 an을 구해주세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 n제곱의 an 이런 걸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럼 대부분 쓰는 게 그냥 이제는 애들이 하도 배우다 보니까 선행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새끼로 나눠 번져 이런단 말이야. 알겠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계산을 했을 때 맞게는 나와. 그런데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건 얘잖아. 그럼 얘로 맞춰서 풀라는 얘기야 항상. 알겠지? 그럼 얘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너라는 새끼는 몰라. 구하고 싶으나 너라는 새끼는 몰라. 그럼 네가 아는 게 뭔데? 얘잖아. 이해 갔지?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리미트라는 새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니까 선생님 수렴할 때만 된다면서요? 어차피 얘 리미트 땡기면 수렴하잖아요. 그럼 너 따로 봤을 때 너란 새끼는 어디? 4로 수렴을 하는 거고 분모 차수가 크니까 얘는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할 거니까 너는 얼마? 빵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풀이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항상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풀어줘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인 거야. 되셨습니다?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이제 뭐가 돼요? 이 새끼 너는 이게 나왔는데 나는 너 모르는데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너를 아는 거는 2n-1에다가 요거를 아는 거니까 원래대로 너가 되려면 이게 될 거고, 그치? 없었던 너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나는 너란 새끼하고 너란 새끼를 곱해주면은 어차피 너잖아. 근데 각각이 따로 봐야 되니까 너가 어디로 가? 4로 가겠네. 곱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가 동일하니까 얘는 2분의 1로 가겠네. 너는 얼마? 2. 이렇게 가겠어. 되셨어요? 그럼 얘는 뭐야? 달라지는 게 지금 여기에서 얘가 n제곱 이걸로 바뀌는 거밖에 없겠지? 그럼 n제곱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그렇지,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럼 너는 어디? 무한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되셨어? 4 곱하기 무한대니까. 뭔 말인지 가시죠? 그럼 우리들 이 부분을 이제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얘기를 해줬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에 대소관계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을 때도 이 극한이라는 게 조금 국어적으로서 표현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라는 의미 자체가 원래는 리미트를 써가지고 제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무한대를 제한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다가간다, 리미트는.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갖고 사람의 감정 마냥 너는 기뻐. 난 너보다 더 기뻐. 뭐 그럴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뭐 2배는 기뻐. 이거는 우리가 말로써 표현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뭔가를 가늠할 수는 없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무한대 표현에 있어서 이 녀석이 누가 더 크고 작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애매한가 봐. 그치? 그러다 보니 얘가 대소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뭘 써? 샌드위치 정리를 써준다. 알겠지? 샌드위치 정리. 그러니까 얘가 봤더니 문제상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AN의 값을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싶은데 요 새끼를 봤더니 BN이 있고 얘가 CN이 있었다. 근데 문제상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같은 리미트를 사용을 했을 때 BN이라는 새끼가 1로 가고 CN이라는 새끼가 1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란 새끼 1로 가겠네요. 이게 샌드위치 정리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언제도 가능해? 그렇지. 이럴 때도 가능하다. 그럼 이걸 응용해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N이라는 새끼가 BN보다 작다. 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과 BN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가면서 반드시 이게 붙어야 된다고. 그죠? 예시를 들면 이런 거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어떤 거? 얘가 봤을 때 1-n분의 1 요거를 AN이라고 두면 되잖아. 그럼 1 플러스 n분의 1 대부분 이 예시를 존내 많이 써요. 어느 책이든 기본서든 개념서든
유형소든 다 예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그럼 얘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땡기면 노란색이 일로 가는 거고 너도 일로 가는 거니까 같아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가는 거는 참 뭔 말인지 가지? 요게 됐다고 해서 여기로 가는 거는 또 안 되고 조건을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눈이 붙는다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 넥스트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보실 게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표현 자체가 뭐야? 수열의 극한이지. 그럼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수열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 갖고 AN이 얼마라고 할까? N보다 크고 이렇게 작다라고 나와 있다 치자. 이해 갔어? 예시 하나 든 거야 그냥. 예시야 예시. 그럼 얘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요딴 식으로 나왔대.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뭐 SN 요 값이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했었나 봐. 뭔 말인지 알겠지? SN 요걸로 가도 되겠나? SN을 뭘로 나눠주지? n제곱분에? 이렇게 가. n제곱분의 SN. 이게 궁금하대. 그럼 얘는 뭐야? 말 그대로 수열의 극한이니까 요 녀석도 뭐야? 수열이라는 얘기지? 수열이 나왔을 때 내가 뭔가 일반항이 주어졌는데 혹은 점화식이 주어졌는데 그 녀석이 합에 대한 뭔가 궁금증이 생겼대.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 특징이 있는 새끼들을 제외하고는 노가다 뛰었지. 존나게 성실한 마음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 알겠어? 저 새끼 선생도 아니다. 진짜 진짜 맞다니까. 수열이라는 녀석이 원래 그래. 얘가 성실함을 가지면 돼 그냥. 그럼 난 뭐 해주면 돼? 1부터 집어넣으면 되지. 되셨어요? 그럼 1부터 집어넣으면 1, A1, 1 플러스 1, A2, 2 플러스 1. 저 새끼 진짜 다 할 건가 봐. 아니 쓰기만 할 거야. 그럼 얘는 AN,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변변 뭐 한다고? 더해 번지라고. 되셨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요게 SN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해가시죠?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N 플러스 1 되나? 네. 아따 등차수 열의 합이잖아. 초항이 2지 끝항이 N 플러스 1이지? 초항이 1이지? 끝항이 N이지? 그럼 그렇게 가면 되잖아. 그래서 존나 이쁘게 얘 따로 그거 돼. 근데 결과 동일하잖아. 되셨어? 그게 뭐라고? SN 이렇게 갔다고. 됐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돼. 그럼 뭐 하래? 노란 새끼 리미트 땡길 건데 뭐 하라고? n제곱으로 나누라고. 되셨나? 그럼 얘도 n제곱으로 나눠주라고. 어차피 n제곱이니까 자연수이고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돼? n제곱 나눠 번졌더니 너란 새끼 2분의 1 가고 너도 2분의 1. 어머 너 2분의 1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열이라는 성질을 모르고 있으면은 수열의 극한 쪽에서는 이제 조금씩 괴로워진다는 얘기지. 기본 성질은 꼭 익히셔야 돼. 우리 곧 있으면 나가잖아. 그치? 다음 시간에 이제는 삼각함수 활용 끝나거든. 도윤이 너 같은 경우에도 듣고 싶으면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수능도 대비한다 했으니까 수원 수투 해서 미적분 뭐 선택 과목까지 해가지고 싹 다 깔려 있거든 수업이.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와셔서 들으셔도 돼요. 알겠지? 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기본 성질은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여기에 설명한 게 이제 뭐야? 8페이지하고 여기 어디냐? 9페이지에 10페이지 거기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야. 그럼 아까 했을 때 뭐 있다고 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은 이제 뭐 함수의 극한 쪽에서 나오는 거고 아까 설명을 살짝 잘못했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게 나온다고. 수열의 극한에서.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다항식 구조가 있는 거고. 그지? n에 관한 다항식, 어떤 다항식? 얘가 무리식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럼 다항식 구조가 있을 땐 당연히 뭐야? 최고차 항으로
빼낸 후 리미트 땡겨라. 그럼 끝이지 뭐. 되셨어? 얘일 때는 뭐 써라? 축차대입 또는 유리화 된 거지. 축차대입 어디서 들어봤어? 말이 존내 있어 보이지? 쥐뿔도 없는 거야. 그냥 막 써가지고 그치 지워주는 거야. 막 써가지고 지워지는 거. 어디에서 제일 많이 봤어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 요런 꼴이라든지 a 곱하기 b분의 1 부분 분수. 그래서 이항 분리를 해주잖아. 그치? 항 두 개짜리로 분리를 해줘. 그러니까 요런 경우 된 거죠.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설명했으니까 패스. 됐나요? 그러면 10페이지에는 설명이 다 마무리가 된 거야. 뭔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야? 1-4번까지는 설명이 다 된 거고요. 1-5번 하나 남은 거야. 등비수열의 극한. 됐지?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수열 나왔으면 당연히 대표주자잖아. 등차하고 등비. 여러 가지 수열. 그죠? 그럼 등비수열의 이제 극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지. 등비수열의 극한. 아유, 지웠네. 등비수열의 극한.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 이렇게 가겠네. 되셨어? 그럼 얘는 봤을 때 어떻게? 꼴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어떻게 해요? A인이란 새끼가 얘가 요런 꼴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꼴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나는 얘의 상태에 따라서 수렴 발산을 생각해 주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요 놈을 1번으로 놓고 요 놈을 2번으로 놨으면 1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얘가 1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요거일 수도 있는 거고, R이라는 새끼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R이라는 새끼가 그렇지. 그럼 우리는 요거를 빗대어서 뭐라고 써?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다. 되신 거죠? 그럼 얘는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1인 경우에서는 1의 n제곱이니까 1 나오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야, 너? 수렴을 하는 거구나.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얘는 그렇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가는 거지? 그럼 이런 걸 뭐라 불렀어? 진동 발산이다. 이렇게 불렀었고. 이렇게 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이 새끼를 봤을 때 내가 뭐 2분의 1이라 치면 2분의 1에 뭐 n제곱을 했는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땡겨버렸어. 그럼 분모가 존내 커지니까 어디로 다가가는 거야? 어디로? 그렇지. 0으로 다가가니까 얘는 수렴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되셨죠?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야, 10제곱만 해도 벌써 1024인데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존내리 크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한다? 발산한다. 근데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쓰인 게 이거잖아. 그지? 그럼 애들이 이제는 요거하고 종종 헷갈려 하는 게 뭐야? 요걸 쓰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동이라는 의미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은 얘는 수렴이지 않을까요? 진동이니까 발산이지 않을까요? 착각할 수도 있는데 얘가 가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점을 찍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으면 그 다음엔 4분의 1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니까 0으로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진동의 정확한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동일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봤듯이 뿔마일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01, 01, 01, 01 이런 걸 진동이라고 부른다고. 되셨죠?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그럼 1번의 경우 언제? 요거하고 요거일 때 뭐 한다? 수렴하는 거구나. 수렴에 좀 더 집중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나는 요 녀석에 수렴 조건을 써주시면 지워야 되겠네. 이 등비수열의 극한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에 수렴 조건을 써봤더니 얘는 뭐가 된다? R이라는 새끼가 이렇게 되더라. 됐나? 그럼 두 번째로는 실제 내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한 형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는 갈라서 가는 거지. A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A가 0인 경우에는 무조건 수렴하는 거지.
그럼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이 새끼는 뭐야? 여기에 그냥 A만 붙은 거지? 그럼 영향을 크게 주지 않잖아요.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되더라. 됐나? 여기까지 해가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반드시 나올 거란 얘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도 반드시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럼 얘도 봤을 때 쫄지 마시고 뭐 최고차로,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증가하는 새끼로 나눠 번지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갔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리미트 땡겼다. 그럼 얘는 4의 n제곱으로 뽑아 번지면 되는 거니까 1 빼기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너란 새끼 0으로 가요. 넌 1이에요. 어머 너는 무한대예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되셨어? 요걸 봤을 때도 어떻게? 얘가 뭐 4의 n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누구? 얘. 그쵸? 그러니까 원래 원리 원칙대로 풀면은 뭐야? 얘로 나눠 번져야 되니까 이 녀석은 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에다가 4분의 3의 n제곱에다가 2분의 1의 n제곱인데 리미트 어디 땡길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어이씨 무한대로 왜 더럽게 써줬지? 갈 거니까 노란 새끼 0, 0, 0. 그럼 얘는 1분의 0이니까 어디? 0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럼 얘 차수가 같았으면은, 밑이 같았으면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개수분의 개수.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4에 4 곱하기, 5 곱하기, 뭐 4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얘는 개수가 1인 거니까 얘는 그대로 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앞선 그냥 수열의 극한하고 차이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요거는 엄청 잘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처음에 배웠던 우리 그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의 성질, 그거 이용해서 합답형 문제는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게 뭐냐? 요거를 봤을 때 요 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함수 연결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함수로 연결되는 부분이 커. 아시겠어?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 성질 설명은 다 끝난 거야. 그럼 여기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지수가 나왔으니까 등비수열의 극한 쪽에서 애들이 이제는 조금 틀리는 문제들, 그냥 이제는 교양으로 좀 쌓고서는 알아두셨으면 하는 문제하고 점화식에 관한 문제 하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책에 안 나와 있어.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문제. 그냥 일반 개념 문제 이런 식으로 써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리미트 해봤잖아, 그치? 그럼 얘는 대소관계 따질 때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그럼 얘는 대소관계 했을 때는 어쨌든 샌드위치를 쓰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어디 부분이었지? 어디? 급수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급수에서도 그런 걸 썼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도 뭘 썼었냐면 수열의 극한이래. 미친 새끼 빨리 생각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3단론법. 3단론법처럼 이 새끼가 귀납법에서는 했었거든? 그 3단론법 비슷하게. 귀납법은 뭐니까? 첫 번째 항 성립하니? 그럼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할게. 그럼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니? 그걸 보였을 때 성립하면은 얘는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합니다. 이렇게 갔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야. 그런 방법. 뭐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이거는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알아요? 그지 같지? 영진아 어떻게 할까? 존늘이 짱구로 굴려도 안 돼요. 얘는 뭘 쓰는 거냐면 샌드위치 쓰는 거야. 샌드위치. 똑같이 샌드위치를 쓸 건데 선생님이 왜 급수 얘기를 했었냐면 급수에서 피테스법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줬었잖아. 그치? 그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얘를 간접 증명을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얘가.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쉐끼 그냥 쓰면 되지 뭐. 아까 존내 성실하면 된댔지? 근데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 큰일 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얘를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할 건데 얘란 놈은 어찌됐던 간에 5의 n제곱보다는 크지? 맞잖아. 자명한 사실이잖아. 앞에 얘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이것보단 작지? 선생님 그럼 쓸 거면은 2의 n제곱 아니면 3의 n제곱 써도 되잖아요. 그럼 뭔가 규칙성이 안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됨? 오케이. 그럼 얘는 봤을 때 어떻게 돼? 어머, 노란 새끼는 5의 n제곱보다 크고요. 3 곱하기 5의 n제곱보다 작습니다. 됐쇼? 그럼 그거 뭐 할 거야? 얘를 구하라며. 그럼 나는 전체를 뭐? n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지. 돼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5의 n제곱에 n분의 1제곱. 그럼 얘는 뭐가 돼? 2의 n제곱, 3의 n제곱, 5의 n제곱에 n분의 1제곱. 그럼 얘는 3 곱하기 5의 n제곱에 된 거지. 돼, 안 돼? 선생님 많이 갔어요? 그럼 요 녀석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약분 되지? 그럼 어디로 가나? 되나? 아, 선생님 얘 어떻게 합니까? 되지? 이해 가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새끼는 빵으로 가지? 그지? 그럼 빵으로 가면은 빵 제곱으로 가니까 너는 1로 가겠지? 그럼 결론은 어디로 가? 5로 가네. 그럼 노란 새끼 어디 가? 이렇게 푸는 거야. 되셨어? 이해가요? 그러니까 다른 짱구 굴리지 마시고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는 거니까 꼭 좀 적어 놓으시고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는 점화식 부분. 점화식이 주어진 경우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수화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점화식이 나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 이런 꼴이 나올 수가 있어. 원래는 PQ를 더 써요. 점화식 부분. 선생님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배웠어. 지금은 안 배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얘를 배우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기본 정석이나 실력 정석을 보면은 얘를 풀이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 어떻게 하는지. 그죠? 얘 그냥 알파로 빼주면 돼. 알파로 빼준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an-p하고 얘도 똑같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p해서 그거를 bn 플러스 1이랑 bn이라는 함수식으로 바꿔줘. 그럼 bn이 또 등비수열이 되거든요. 말만 해도 더럽지? 그래서 그렇게 안 갈 거라고. 알겠어? 그럼 선생님이 이런 게 나와 있을 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존내 성실해야 된댔잖아. 그지? 집어넣으면 돼. 아 진짜야. 집어넣으면 돼. 그럼 막 나와. 알겠지? 집어넣어서 푸는 거야. 얘는 뭐 한다고? 대입후 규칙성 찾기. 이게 뭐라고? 정석적인 풀이법이에요. 근데 난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뭐 할 거라고? 함수화 시키라고. 알겠어? 우선 예시를 들게. 뭐 이런 게 있단 얘기야. 이런 게 있다고. 얘가 뭐 할까? 뭐 이런 게 있었다 치자. 되셨어? 그럼 얘를 봤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물어봐. 됐나? 아니,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난 뭐 해야 돼? 성실해야 된다니까. 알겠어? 그럼 n이 1일 때 그럼 a2는 요거지? 그럼 n이 2일 때 a3는 요거지? 그럼 n이 3일 때 A4는 아우디. 아우디 타고 싶다. 자 보자. 이거를 봤을 때 이렇게 봐. 그럼 이걸 보니까 뭐야? 답이 안 나오지. 그렇잖아. 암만 내가 성실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새끼 뭔가 빼기에도 애매하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치? 그럼 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이를 할 거냐면 아이씨 문제를 이렇게 써. 옆에다 쓰는 게 나은데 있을 때 이렇게 나왔네. 그럼 얘를 어떻게 갈 거냐면 잘 봐. 이렇게 갈 거야. 너라는 새끼를 나는 누구? 함수화 시킬 거라고 했지. 그럼 요 수열은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정의역 차이밖에 없다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알겠어? 그럼 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됐나? 이해가? 그럼 요거를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A2라는 새끼는 2배의 A1 플러스 1인 거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A3라는 새끼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1이니까 X 대신 1 집어넣었으니까 F에 이렇게 되는 거지. 1 집어넣었으니까 미안해. A2 이렇게 되겠지. 그럼 A2는 뭐야? 요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A1만 집어넣은 거니까 F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얘가? A2는 요거라며. 그러니까 X 자리에 A1 집어넣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F에 A3 이게 되겠지. 그럼 A3는 뭐야? A2 집어넣은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A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는 뭐? F에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쪼로로 가는 거니까 얘는 뭐 해줘라? 아, 지금 이 새끼의 상태를 봤더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나는 너란 함수로 바꾼 다음에 존넬이 합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여기까지 얘가? 아, 그러니까 하나씩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럼 얘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아씨 X축을 좀 더 밑으로 하자. 왜냐면 얘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아이 똑같네. 씨. 이렇게 Y는 fx는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요거 하나 그려줘. 왜요? 왜 그릴까? 합성할 거라. 그럼 이게 이젠 정의역이 되잖아. 이게 정의역이 되잖아. 뭔 말인지 가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A1 그죠? A1 집어넣자고. 아니 기본적으로 양수에서 출발할 거니까 잔수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A2가 되겠지. A1 집어넣으면 A2 나온 다음에 맞아 안 맞아? 그럼 A2에 해당하는 게 여기지. 그럼 A2 또 집어넣으면 여기 A3 이해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또 Y는 X니까 어우 씨. 이래서 내가 좀 더 밑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그럼 여기 A3니까 A3에 해당하는 거는 뭔 말인지 가지? 그럼 니네가 봤을 때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A n번째라는 새끼는 쭈루루 가면은 A 아유씨 잘리는데 여기 쭈루루 가면은 A n번째라는 새끼는 존내리 졸로 가겠지. 그지? 계속 커지지. 그럼 나는 얘를 봤을 때 얘 어디로 가?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되셨나? 그러니까 함수의 합성으로 보셔야 된다. 이해가?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지워서 이쪽에다 해줄게. 똑같은 문제인데 얘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면 잘 봐봐. 이번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A n 플러스 1이라는 새끼가 얘가 AN 2분의 1 뭐 이렇게 있다 치자. 되셨어? 그럼 이번엔 어떻게 가는 거야?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은 더 안 써도 되겠지? 저거 뒤처럼 1, 2, 3, 4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또 합성 형태가 나오겠지? 인정해요? 오케이. 그럼 요 놈은 뭐가 돼? 이렇게 얘가 fx가 그러니까 얘를 함수화 시킨 거지? 함수화 시키면은 fx는 뭐가 된다? 된 거죠? 그럼 여기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그리면 되겠지? 네. 맞아 안 맞아? 이 새끼도 똑같이 가보지 뭐. A1 여기 있다로 치자. 여기 있는 게 A2지. 그럼 A2라는 새끼는 여기 있으니까 A2 또 집어넣으면 A3 템 그럼 A3 집어넣으면 A4 뭔 말인지 알지? 땡땡땡 가다가 그러면은 AN은 어디로 가겠어? 리미트잖아. 리미트는 다가가는 거잖아. 어디로 다가가? 맞잖아. 지금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 그지? 당연한 거잖아. 그럼 우리가 눈으로는 좀 보기에 아유 선생님 이거 더 이상 못 가는데 이럴 수 있는데 확대를 해서 가보자면 얘가 계속 이 점으로 다가갈 거 아니야. 내 말 이해가 안 가? 그럼 애들이 이제는 반박을 한단 말이야. 아유 선생
A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 그지? 그냥 양수면 되니까. 그럼 A1이 여기다 치자. 그럼 얘는 뭐가 돼? A2지. 그럼 A2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 또? A2에 해당하는 게 얘는 뭐냐? Y는 X. 이렇게 가는 거 맞나? 그럼 A2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 A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지금 문제를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A1 A2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A1 여기 처음에 잘못 집어넣었네. 얘 집어넣어야지. 그지? 어쩐지 이상하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A2지. 그럼 A2에 해당하는 게 여기지. 그럼 A2에 해당하는 새끼 또 꽂으면은 A3지. 그럼 A3에 해당하는 거 또 꽂으면은 A3. 이해가? 그럼 A3 또 가면은 뭐가 돼? 여기에 해당하는 게 A4지. 이해가냐? 그럼 이 새끼는 이쪽에서 양수에서 왔어도 뭐야? 이 점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 돼, 안 돼? 그럼 너에 있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는 새끼는 어디로 가? 교점. 교점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 얘 가냐 안 가냐? 그럼 저 교점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요거 풀면 되는 거지. 되셨어요? 네. 선생님 많이 가나? 그럼 요걸 정리하자면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문제상에서 정리하자면 네가 요걸 어딜 지워야 되는데 여기 지워도 되나? 지워도 돼? 여기 아직 안 잡았어? 찍어. 공간이 없어서 됐어요? 영진이 괜찮아? 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힘든가? 얘 지워도 돼요? 네.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와. 선생님 뭔 소리예요? 얘가 수렴할 조건을 따져봤더니 함수로 보시면 된다고 했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알파가 1이고 인 경우 an 플러스 1은 an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누굴 집어넣어도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되셨어? 그러니까 상수함수 꼴이 되면은 수렴할 수 있고, 두 번째로 a가 어디? 알파가 요거 사이인 경우. 이렇게 된다. 인정해? 뭔 말인지 알겠어? 맞잖아. 좀 전에 봤더니 뭐였어? 이거 지웠네. 아이씨. 이거 쓰냐고. 요거. EX 플러스 1. 존내리 발산. 2분의 2 X 플러스 1. 수렴. 누구하고? Y는 X하고의 교점. 되셨어? 그러니까 요런 꼴의 점화식이 나와 있으면 그 녀석의 극한을 따졌는데 얘가 그러니까 요거 1대 누가? AN이 수렴할 조건. 이해갔죠? 그럼 저게 수렴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는 뭘로 가라? 함수화를 시킨 다음에 그 새끼의 개수를 확인해 봐라. 그 개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거나 혹은 1이면서 뒤에 베타가 0인 경우에는 상수함수로서 수렴하는 거고, 무조건 상수함수니까 한 수치로 수렴하는 거고, 얘가 0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가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너란 새끼는 100% 수렴을 할 건데, 어디로 수렴? Y는 XY 교점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더라. 보여드렸잖아. 된 거지? 네.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해? 등비수열의 극한, 수렴 조건하고 비슷하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물론 이거 센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 근데 나중에 이게 응용 문제나 이렇게 나올 때는 충분히 활용도가 있으므로 알고 계셔야 돼. 됐어? 응. 영진이 찍게. 응. 선생님 글씨를 막 되게 못 쓰는 건 아니지?
아, 이게 나는 조금 스트레스거든. 수식 쓰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 봤을 때 수식 나보다 못 쓰는 사람들도 많아갖고 수식은 그냥 계산식은 잘 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한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종종 이제는 잘 쓴다는 말도 듣기는 해. 니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야? 잘 쓴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게 나한테는 이게 좀 그러시게 하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아이고 20분인데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가